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한번 그 게프의 새로운 메타 버전으로 이제 전부 다 교체가 된 R 메타 시리즈 3, 5, 7, 11 옆에 다 있죠. 이 시리즈 소리를 이제 제품 라인업 설명하고 함께 소리도 들어봤었죠. R3 메타까지. 이 제품들이 그날도 이제 지난 영상에서 소개하기로도 게프 라인업 중에서 딱 그야말로 표준이 되는 딱 중심에 있는 중간에 있는 제품들이라서 오늘은 이 제품을 좀 재밌는 좀 이런 어떤 뭐라고 기획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아까 좀 이름을 붙이자면 R 시리즈를 재밌게 들어보기, R 시리즈 스타일링 해보기. 그러니까 R 시리즈는 어떻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는지 이런 거에서부터 그럼 뭐 어떻게 뭐랑 짝을 지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은지. 그래서 제가 마치 그 소리샵 내에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그냥 그때 즉석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블렌딩을 하듯이 그래도 소리샵에서 좀 이 R 시리즈하고 좀 소리가 매칭이 맞는, 그래서 R 시리즈 소리가 이렇게 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앰프를 두 개를 골라냈어요. 그래서 스피커도 각각 서로 다른 두 제품을 같이 들어보면서 R의 메타 버전들은 어떻게 되는지, 위에 레퍼런스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베스트셀러인 LS50하고는 또 어떻게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케프가 이제 메타 시리즈로, 그러니까 메타 이제 전체 전 라인업이 거의가 아니라 교체를 할 수 없는 등급의 제품을 빼고는 메타 시리즈로 전체 라인업을 다 완성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R 시리즈가 그 막차가 되고 R 시리즈를 완성해서 이제 메타 시리즈는 물론 아래 등급에 가장 엔트리 등급에 이제 Q 시리즈가 있는데 Q 시리즈까지 메타로 하지는 않지 않을까,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메타는 이거로 완성이 됐다. 뭐 케프가 그렇게 어나운스 하지는 않았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R 시리즈가 되는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되게 요만한 메타 조각, 메타 구조물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이제 특히 고역, 높은 고역 쪽, 중고역, 높은 중역에서 고역대에 이르는 그런 구간에 생기는 그런 왜곡 이런 것들을 거의 99%를 줄이는데 목표가 있었고, 근데 문제는 그걸 하나만 집어넣어서 그 조각 하나만 집어넣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어넣고 보니까 많은 변화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 측정을 하고 또 그참에 뭐 에너지를 좀 더 강하게 줘도 되니까 여러 가지 장점을 또 보강을 하면서 제품의 성능을 좀 더 늘렸다는 뭐 그런 개념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R 시리즈 정도 되는 가격이 200만 원대부터 한 1000만 원 넘지 않는 요 가격대에 있는 좀 노려봄직한 전체 플래그십부터 이제 엔트리죠. 제일 가장 싼 저 스탠드 거치형이는 작은 제품에까지 그런 전 라인업이 다 있는 그 시리즈 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노려볼 만한 등급의 제품,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케프는 어떤 소리이고 케프의 장점이 뭐야, 다른 스피커하고 다른, 이런 걸 맛보는 딱 그 지점에 있는, 그래서 각 공간별로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그런 시리즈가 바로 R 시리즈입니다. 여하튼 메타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이 제품의 성능이 늘어난 폭, 그런 상승한 어떤 비율은 가장 큰 게, 바꿔 말하면 메타가 되면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본 제품 라인업이 바로 R 시리즈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들어보고 제품을 들어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스피커라는 게 이제 소리가 나면서부터 이제 달리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어떤 공간과 배치, 그 다음에 역시 앰프와 이 시스템 주변 이 소리를 스피커를 드라이브 해줄 어떤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게 그게 참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샘튜브가 생각하는 R 시리즈는 소리가 이렇게 나야 한다. 그리고 R 시리즈는 이렇게 조합을 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메타 버전이 된 R 시리즈, 이런 거를 좀 더 심화시켜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소리를 들어보실 텐데요. 이 중에서 R3 메탄 지난 시간에 들어봤고, 그러면 이제 하나만 들어보기도 좀 그렇고, 두 개를 들어보면 또 하나가 빠지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그때도. 여하튼, 그래서 R5, 제일 궁금한 거는 R5 메타가 다른 나머지 세 개 모델에 비해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 미드베이스 드라이버도 작고, 그 다음에 우퍼 구경도 작아요. 전부 6.5인치 구경인데 R3 메탈 포함해서 얘는 5인치 구경, 정확히 말하면 5.25인치 우퍼를 쓰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한 제품이고, 그 다음에 플래그십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 R11 메타. 참고로 R11 메타는 좀 있으면 저희가 조만간 할 샘튜브 시청에서도 R11 메타를 같이 한번 여럿이 들어보게 될 텐데, 저 스피커가 좀 엄청난 게 좀 있습니다. 여하튼 요 두 제품을 각각 R5 메타와 R11 메타를 그것도 이제 좀 등급이 맞아야 되기도 하고 사운드 콘셉트이 맞아야 돼서 제가 좀 들어보면서 고른 제품이, 일단 R5 메타는 여기 있는 그 나드의 NAD M10의 V2 버전, 이것도 굉장히 핫한 제품이죠. V2 버전과 그 다음에 R11 메타는 요게 좀 특이하죠. T 플러스 A의 칼라 CDR. 이 제품 듣고 나서 제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그 소위 이제 T 플러스 A 여러 라인업 중에서도 라인업이 굉장히 많죠. 라이프스타일 등급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듯 하지만 또 디자인 자체도 이렇게 뭐 밑에 알록달록 LED 들어오고 그렇게 그런 스타일로 만들었지만 성능 자체는 T 플러스 A 고유 성능을 그대로 품고 있는 100W D클래스 앰프입니다. 자, 하여튼 이 두 제품 소리를 들어보고 나서 제품 이 R 시리즈를 재밌게 들어보기, R 시리즈 스타일링에 대해서 다시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Someone's just outside, knocking at my door. A stranger, somebody alone. Someone's in my dreams, can't get it off my mind. I'm tired of being alone. Someone's bound to find an easy way inside. Come on, I'm right here at home, right at home. Is it you? Is it you? Is it you? Is it you? You?
I'll be going for you. No moon at all, what a night. Even lightning bugs have dimmed their lights. Stars have disappeared from sight, and there's no moon at all. 네, 완전히 뭐
느낌이 많이 다르죠. 스피커의 둘의 등급도 다르지만 이 같이 매칭한 앰프도 이 각 브랜드 캐나다제와 독일제 요거만큼이나 서로 다른 소리를 내줍니다. 일단 앰프 쪽에서 보면은 이 M10 V2는 뭐 베스트셀러인 그 M10 그 마스터 시리즈 M33과 함께 나온 하지만 하이펙스 N 코어 모듈을 쓰면서 사실 굉장히 소리가 나긋합니다. 그게 좀 M33하고 서로 경향 자체를 등급도 다르지만 서로 경향을 나눠서 저는 처음에 M10을 이 오리지널 버전을 들었을 때 M10만 구사할 수 있는 소리가 따로 있다고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여튼 V2 버전이 되면서 이제 뭐 HDMI EARC라든가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확장이 된 새 버전이고 뭐 굳이 올드 버전을 살릴 일이 없는 V2 버전으로 이제 교체가 된 그런 M1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이 T+A 칼라 CDR은 소리가 되게 상위 제품들의 그 스타일 그대로 내려받아서 소리가 굉장히 독일식 T+A 사운드식으로 굉장히 섬세하고 세밀한 데까지 묘사를 하면서도 드라이버가 강합니다. 100와트 디클래스 증폭을 하면서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의 제품의 어떤 스타일을 그대로 갖춰서 이렇게 좀 비주얼적으로 그걸 고민했을 거예요. 이 반듯한 T+A 스타일에 어떻게 라이프스타일의 느낌을 주느냐. 물론 카루소 같이 이렇게 좀 제품의 사이즈를 정육점처럼 이렇게 키우는 제품도 있지만 얘는 어떻게 아래쪽에 계속 고민한 흔적이 칼라를 이렇게 칼라 LED가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 그런 느낌을 줬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CDR이 되는 이 CD를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제품의 이 앰프 성능만을 저희는 이제 살펴보면 대단히 드라이브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쭉 물려보고서 11에 물려도 되겠다. 11을 드라이브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1하고 페어를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시청을 해봤습니다. 일단 R 시리즈는 메타 버전이 되어서도 이 시리즈의 그 슬림하게 만든 그런 육면체 형식. 그러니까 그 미드 베이스와 그 가운데 있는 유니큐, 이게 12세대 유니큐죠. 이 유니큐 드라이버의 좌우폭을 거의 최대한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 딱 그 좌우폭을 설정한 그런 슬림한 바디로 만들었다는데 일단 이 제품의 비주얼과 사운드의 어떤 시그너처가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R5 같은 제품을 들어보면 구경이 5인치 살짝 넘거든요. 5.25인치짜리 더블 우퍼가 위아래로 있는 그 다음에 가운데 유니큐인 동축, 미드레인지와 트위터 같이 있는 이런 4의 유닛 3웨이 시스템인데 굉장히 깔끔하죠. 소리가 아주 단정하고 이 시리즈 전체가 그렇지만 그 어떤 공간을 표현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그러면서도 이 유니큐 드라이브 특유의 그 흔히 말하는 스피커에서 음이 떠나자마자 스피커를 의식할 수 없는 그런 깔끔함이 있습니다. 그런 뭐 전 시리즈가 357, 11 전 라인업 4 제품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해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11로 갈수록 전체 대역이 넓어지고 우퍼가 이제 점점 커진 우퍼가 숫자가 늘어나니까 양감이 늘어난 이런 스타일이 되고 3 쪽으로 오면서 소리가 좀 컴팩트해지고 작은 공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대역 배분이 되어 있다는 그런 4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R5는 그 중에서도 이 4개 제품 중에서 가장 좀 독특한 가장 유닛 구경이 작다는 장점을 살려서 제가 보기엔 그래요. R3로 쓸 수 있는 공간하고 R5가 쓰는 공간 둘 다 메타 버전이죠. 공간이 좀 다릅니다. 오히려 R3는 얘보다 양감이 결코 모자르지 않아요. 근데 한 개의 우퍼로 이게 아시겠지만 그 알루미늄 합금 특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샌드위치 구조로 만든 그런 독특한 유닛이죠. 그래서 우퍼죠. 그래서 아주 우퍼가 단정하게 떨어지는 중량감도 나오지만 우퍼가 이렇게 펑퍼짐하거나 이렇게 매시브한 그런 느낌을 주는 우퍼가 아니고 아주 다이나믹하면서도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베이스를 갖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여하튼 R5 메타는 그래서 R3하고도 다르고 상위 제품들하고 다르게 가장 단정한 베이스를 내는 하지만 그 톨보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위아래로 이렇게 MTM 구조를 만든 더 우퍼를 위아래 상하 대칭 구조로 만들면서
깔끔함과 함께 이런 스케일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두 가지를 다 지향한 그런 스피커로 보입니다. 대역은 R11이 실제로 이제 플랫하게 쭉 가서 감소가 급격히 되기 전까지의 대역이 얘는 50Hz 때부터 시작하고요. R11은 40Hz 때부터 시작합니다. 뭐 전 대역 막 마이너스 6dB씩 떨어지는 전 대역을 따지면 뭐 거기서 10dB씩 더 내려가는데 일단 플랫하게 재생하는 대역으로 50Hz 때, 40Hz 때부터 시작하는 그 정도 등급의 대역을 구사하고 상위는 28kHz, 24kHz, 28kHz 이 정도까지 재생을 하는 그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그 유니큐 드라이버에 트위터가 작용을 하는 건데 그런 높은 대역에서 아주 이런 스피커에 또 유니큐를 갖춘 캠프 스피커의 모든 제품의 공통점이지만 그 동축 구성의 중역대와 그 트위터 그 고역대가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면서도 일체감 있게 떨어지는 그런 사운드는 모든 제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캠프의 사운드 시그너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대역을 어떻게 붙이고 그 대역을 어떻게 다이나믹을 어떻게 더 구사하느냐 이런 거의 차이가 이제 시리즈별로 버전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5 메타에서 이런 음악들이 잘 어울리죠. 그 리린나와의 Is It You 같은 조금 순발력 있게 빠르면서도 그렇게 막 대단히 스피디하지 않은 물론 빠른 곡도 굉장히 잘 표현하는 그런 등급의 스피커이자 포맷이지만 그런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펑키한 리듬, 아주 느린 펑키 이런 것들을 아주 잘 구사한 그런 음악을 듣는 재미가 큽니다. 사실은 기타 외에 뒤쪽에서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 그런 관악기들 있잖아요. 그게 컴팩트하게 아주 잘 그려지면서 지금 이렇게 쭉 스피커를 붙여놨지만 단독으로 뒷공간하고 이제 옆에 다른 스피커들이 없는 그런 식으로 딱 단독으로 딱 배치를 잘 해놓으면 뒤에 배경이 좀 더 잘 떨어질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도 뒤로 굉장히 잘 들어가는 입체감이 특히 뒷공간이 깊게 나오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기타 독주 그런 부분들이 아주 악기 수가 많지 않은 그런 연주의 장점을 아주 깔끔하게 잘 공간이 아주 잘 보이는 그런 연주를 들려줬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그대로 이런 트럼펫이 있는 그게 가울라의 아마디즈라고 핸델의 오페라죠. 거기 3막에 나오는 곡인데 미녀 트럼펫터 그 알리슨 발솜이 연주한 곡입니다. 그래서 그런 곡도 핸델 곡 같이 이렇게 막 곡이 이렇게 막 풍성하거나 아주 뭐 심각하지 않고 깔끔한 아주 무슨 바티나 그 소위 귀족들이 왕족들이 이렇게 가든에서 혹은 배를 띄워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유희 이럴 때 나오는 음악처럼 사실 핸델의 수상음악에 나오는 알라 호른파이프하고 굉장히 멜로디가 비슷하죠. 그런 느낌 아주 경쾌하고 밝고 맑은 이런 소리를 내주는데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합주가 이렇게 나타나도 그게 트레버 피녹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인데 특히 피녹 같은 연주자들이 피녹 같은 지휘자이자 연주자죠. 이런 지휘자들이 연주하는 그렇게 울림이나 공진이 많지도 않으면서 잔향을 오래 끌지 않는 깔끔함 이런 연주들이 아주 그런 고음악 녹음 그런 고음질 녹음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토토 같은 그 아이비 오버유 같은 곡의 아주 단정함 쨍 하는 이런 느낌들 뒤에 이렇게 차인배 소리가 뚜루룩 지나갈 때 그런 소리들을 아주 잘 들려주면서 토토 특유의 뭐랄까 계속 꼭 같은 말이지만 깔끔함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곡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아주 단정함과 그런 아주 마치 이게 세수를 막 하고 난 후에 씻고 난 후에 그런 아주 청량감 저는 이 곡이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잘 살아나는 토토 음악이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곡의 대표하는 그런 느낌을 대표하는 곡을 잘 들려준 것 같아요. 이 곡이 스티브 로카서 토토 사운드의 어떤 기술 면에서 모든 멤버들이 다 그렇지만 기타리스트인 스티브 로카서가 직접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저는 좀 애착이 많이 가는 곡이고 또 뒤에 두비 브라더스의 마이클 맥도날드가 백코러스를 넣는 아주 독특한 곡입니다. 그래서 그런 레이어링들이 잘 살아나면서 그 스티브 로카서 특유의 보컬
아주 깔끔 단정하면서 이렇게 뭐 대단한 기교가 실리지 않은 그런 곡들을 아주 잘 표현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R5는 이렇게 들으면 좀 뭐라 그럴까? 좀 사랑스러운. R3 메타보다 크고 톨 보이지만 좀 사랑스럽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어디 배치를 하고 음악을 들어도 대단히 좀 이렇게 좀 귀여운 느낌? 이런 거. 이런 깔끔함을 좋아하는 디자인으로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 특히 이런 약간의 매끄러움을 가진 드라이브를 가진 이 100H짜리 그 NAD M10 V2 같은 앰프로 매칭했을 때의 사운드 이 제품의 사이즈도 그렇고 요 둘의 커플도 아주 이 R 시리즈 R 메타 버전들의 소리를 들려주기에 아주 좋았던 그런 조합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이 역시 플래그십 R 메타 시리즈의 플래그십인 R11은 대형계 소리를 역시 잘 들려줍니다. 이게 그냥 슬림한 바디에 톨 보이지만 실제로 사이즈를 좀 넘어서는 이거보다 큰 잠깐 저는 듣는 동안 캐퍼의 이게 플래그십인 블레이드 소리가 좀 약간 느껴졌어요. 블레이드는 이제 뭐 측면을 개방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입체감이 훨씬 뛰어나지만 이게 전면으로 4개 우퍼, 6.5인치 4개 우퍼를 그렇게 직면에서 이렇게 에너지 다이나믹을 뿜어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매시브함, 여전히 단정하지만 굉장히 그 4개 우퍼를 써서 내는 소리는 사실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대형계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이 바디에서 잡아내고 그다음에 전체 사운드를 이렇게 설정한 그런 R 메타 시리즈의 플래그십답게 소리의 스케일은 크지만 굉장히 단정한 그런 게 아주 매력적인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이 스피커를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또 이 T+A를 쓴 이유는 T+A 앰프의 공통점, 드라이브가 대단히 뛰어나다. 굉장히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스피커도 저희 종종 테스트하는 뭐 기종은 다르지만 그 윌슨 베네시 같은 스피커들도 드라이브를 거의 이 소리샵 매장 내에서 청담점 내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스피커의 어떤 정점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앰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원바디고 이렇게 슬림한 그다음에 컴팩트한 이런 좀 라이프스타일 스타일로 만들어냈지만 역시 이 칼라 같은 제품에서도 T+A 드라이브는 저런 큰 스피커 우퍼 6.5인치 4개를 드라이브 하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아쉬움이 없었어요. 아주 훌륭하게 소리를 뽑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본 이 소리를 이렇게 사실 또 여러 장르를 들어보면 좀 그래서 같은 곡을 들어볼까 하다가 R5 메타하고 좀 그래도 여러 곡을 같이 들어보는 게 더 재밌으니까 다른 곡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시 또 이 깔끔함을 어떤 그런 기본 보온위로 하는 사운드 시그너처로 하는 R 메타 시리즈의 특징을 좀 처음에 좀 악기수를 좀 늘려가기 이전에 제일 악기수가 작은 채로 들어본 이게 또 리린나우하고 레리 칼튼이 같이 연주한 그 애프터 더 레인 이 곡을 들어보면 사실 이 곡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요 아주 그 가장 뽀드득거리는 가장 좀 악기수는 적지만 그 소위 음악의 어떤 고해상도 음원을 듣는 재미 그리고 마치 현장에서 듣는 듯한 그런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은 악기수로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느낌, 기타 앙상블 이런 느낌을 아주 잘 들려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낮은 대역의 느낌, 기타도 항상 이 높은 대역의 음을 연주하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기타 연주는 대부분 그 낮은 대역의 하모닉스가 깔려 있고 뭐 이건 지금 뭐 전자기타지만 통울림이 어떻게든 살아나게 하는 특히 저 어쿠스틱 기타 연주일 경우에 그런 낮은 대역에 저기가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그런 하모닉스가 이렇게 잘 나타나야 하는데 그래서 기타 연주를 있는 대로 들려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 연주자가 2명, 3명을 늘어나면 그런 것도 좀 더 어려운데 여기서도 이제 베이스가 깔리고 두 기타리스트 자체의 그 하모닉스 같이 합주가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40Hz까지 내려가는 R11 메타로 들어보면 실제 기타 연주에 아주 가까운 아주 단정하면서도 베이스 음이 아주 이렇게 묵직하게 깔려오는 이런 느낌이 아주 잘 살아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그대로 이 좀 역시 악기 수가 그렇게 심각하게 많지 않은 마을러 곡을 한번 들어보면 이게 마을러 교향곡 4번이죠. 4번 1악장. 이 그 뭐라 그럴까? 사실은 이 마을러 교향곡 4번은 3번보다 더 같은 짝으로 만들었지만 악기 수를 일부러 줄이고 관악기도 이렇게 조금씩 줄여내서 호른도 하나 줄이고 그래서 조금 약간은 좀 무게가 좀 덜한 좀 이렇게 좀 심각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는 저희 그래서 봄에 많이 듣는 말러 대표적인 말러 곡 중에 하나인데 이 곡에서는 좀 발랄함과 좀 어떤 따스함이 느껴지는 그런 온기가 느껴지면서도 굉장히 아주 세밀한 느낌들이 잘 살아나야 되는데 가끔씩 지나가는 저음이 그래도 잊지 않고 지나가는 다이나믹과 낮은 대역에서 쭉 깔려오는 그런 짧은 순간들도 전체 이렇게 대역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아주 깔끔하게 잘 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자비의 저 로스 이름인지 좀 까먹었는데 그 아르모니아 문디에서 녹음한 굉장히 해상도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 최근 녹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로 4번을 이렇게 말로 4번은 이렇게 들려줘야 된다. 봄의 느낌이 날 정도로 그런 느낌을 들려주기에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해상도가 뛰어나고 악기의 음색을 각악기의 음색, 그 다음에 작은 악기는 작게, 그 다음에 큰 악기는 크게, 특히 관악기 같은 경우 그런 대비가 잘 나타나서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이 사이즈에 40회대까지 내려가는 그 다음에 6.5인치 우퍼가 4개나 있는 이런 대형기의 어떤 스케일을 느낄 수 있는 또 강한 콘트라스트가 이렇게 물론 유니키가 굉장히 선명한 느낌을 계속 그 전체 사운드를 주도해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선명하기만 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묵직함과 어떤 짙은 어둠이 갑자기 드리워주는 느낌하고 같이 섞이는 그런 연주에서도 그게 잘 들려줘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저 다이나 크롤의 No Moon at All 같은 이런 곡의 초계 이제 시작 부분에 이런 그런 그루브한 베이스 그 다음에 아주 탄력 있게 울리는 그런 다이나믹이 잘 들려줘야 되는 곡에서도 아주 어두운 느낌을 쫙 갖다가 그게 쭉 주도하면서 그루브하게 이렇게 이끌어오는 그리고 피아노는 또 아주 청량하게 잘 들려주는 그런 연주들을 아주 배합을 아주 서로 섞이지 않게 그 다음에 묵직한 어떤 그런 다이나믹 이런 게 아주 시청자한테 아주 잘 나타나게 대비가 돼서 잘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이 곡의 어떤 그런 중량감을 느끼는데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울림이 크거나 이래지면 되게 듣기가 싫어질 때가 있는데 공진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근데 T+A의 이 칼라 CDR이 앰프를 드라이브하는 그런 게 좀 기여를 많이 해서 캘프의 R11 메타는 이렇게 들려줘야 돼. 저음이 여기서 더 벗어나면 안 돼. 하지만 저음의 앞뒤의 진폭은 이 정도까지 크게 잡아줘야 돼. 이렇게 딱 본인이 컨트롤을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이 이 곡을 특히 들으면서 많이 잘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다이나 크롤의 목소리가 딱 뜨면은 역시 허공에 또 이 보컬이 딱 뜨는 그런 입체감. 그 입체감이 잘 뜨면서도 스피커 뒤쪽에 전체 무대가 나타나는 걸 보면은 그게 이제 이런 T+A의 일체형에서도 드라이브를 잘 하면 이런 R11 메타가 이렇게 뒤에 음장과 사운드 스테이지와 음색이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라는 거를 이 CDR, 칼라 CDR이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메타 시리즈 3, 5, 7, 11 이 제품들을 위에는 레퍼런스 시리즈가 있고 아래쪽에 이제 LS50 같은 그 단일 제품 이런 게 있는 그 상위에 있는 딱 그러니까 스케프 전체 시리즈 중심에 있는 그 메타 시리즈의 이제 완성판인 이 시리즈는 소리가 어떻게 들려줘야 되는지 그리고 집에서 내가 조합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이제 드물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짝을 한번 지어서 한번 제가 기획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 조합을 그대로 쓰셔도 좋고 여기서 본인 스타일대로 여기서 더하거나 덜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런 쪽이 더 맞아 하고 그런 기준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그리고 좀 재미가 있으셨으면 하는 그런 기획으로 한번 내용을 잡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R 메타 시리즈 소리도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저 세븐이 그나마 이제 빠졌고요. 이제 R7 메타 빼고는 저희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와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여러 앰프들도 한번 뭐 세팅된 채로도 들어보고 궁금하면 한번 앰프를 바꿔서 한번 연결해 달라고 매장 직원을 좀 귀찮게 하시더라도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조만간 저희는 R11 메타는 저희가 따로 시청을 할 테니까 공지를 따로 할 테니까 한번 R11 메타를 좀 더 R 메타 시리즈의 어떤 베스트 플래그십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체험하실 분들은 한번 샘튜브 시청회에도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R 메타 시리즈를 앰프와 기획해보는 이런 시스템, R 메타 시리즈와 시스템 이런 기획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종종 이런 시스템 기획 이런 것도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